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포시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지역 봄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46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농촌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무안공항에서 국제노선 여객기가 끊긴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제선 재취항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장 자리를 놓고 전현직 시장과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벌써부터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각종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기 차도선 진수식에 이어 문화도시 선포식, 또 이달 말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특권으로 불리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사실상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292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던 전현직의 재대결로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던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남도당 위원장,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활동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포석을 깔아왔습니다. 목포와 연을 맺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도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1차 관문은 다자구도의 민주당 경선입니다. 삼선 목포시의원과 재선 전남도의원을 지낸 강성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삼선 목포시의원 출신의 조요한 예비후보도 지역 정치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50대 초반인 강성휘, 조요한 전 의원은 전현직 시장의 대결구도 안에서 세대 교체론을 얼마만큼 불러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의당 여인두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목포는 지방선거마다 진보 진영의 고정표가 유지되었던 만큼 정의당의 선전 여부가 늘 관심사입니다. 목포시의회 최용림 의원도 4선 시의원 도전 대신 목포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초 이어졌던 민주당 복당 행렬에 합류하지 않은 채 무소속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그리고 목포의 매력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키워내는 일,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누가 들고 나오는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목포시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6일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이른바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 50%, 청년 10.5%, 외부 인사 36.8%로 꾸려졌습니다. 또 박준수 전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장 등 10명으로 재심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남도 의원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승희, 이보람이, 곽태수 등 10명의 도의원이 사직했고 김한종 도의장을 비롯한 사순문, 이명수 등 6명도 시장 군수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의당 비례대표 최현주 도의원은 목포시 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소수 정당들은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기준 전남도 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79곳. 절반 가까운 46%가 2인 선거구인 반면 4인 선거구는 11곳으로 13%에 그쳤습니다. 선택권이 적을수록 거대 정당에 유리한 만큼 정의당과 당시 민중당이 당선된 비율은 단 2%, 6명뿐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사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수공천 금지도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맞게 다양한 세력,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다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소 2인 규정과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라며 당선자의 약속대로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의 국민 통합 약속을 이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역시 사무실을 비운 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요구했던 의과대 신설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새 정부 방역 방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의 최대 90%를 감당했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방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보다 민간병원의 역할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어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한 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병의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전남적 확진자 13,000여 명 가운데 병의원 양성에 7,100여 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도 위중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봄 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인력이 46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도내 34곳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군 부대를 비롯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일손 돕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에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일시적 경력 단절 유후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나광국 도의원은 고교 신설 요건을 기존 공동주택 6,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 학군 등의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맞게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 및 교육 구제를 완화하여 무안군 남학 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 노선 여객기가 끊긴 지 이달로 만 2년인데요.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무안공항도 국제선 재취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선 접수 데스크는 개점 휴업 상태이고 국내선만 일주일에 서너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모든 국제선이 끊겼고
김포와 제주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꽉 막혔던 무안공항 국제 노선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무안공항에서 사이판행 전세기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세관과 출입국 검사, 방역, 이른바 CIQ 준비가 안 돼 한 달 늦춘 5월에 인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공항은 2년간 CIQ 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이제 새로, 특히 이제 검역 인력들이 새로 배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5월 달부터 열어준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온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의 전세기 취항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오미크론 변이처럼 국제선 재취항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은 입국대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하고 탑승률도 제한받는 등 사실상 베트남 여행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국은 물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8개국 15개 국제 노선을 띄웠던 무안국제공항. 지난 2년의 긴 암흑기를 벗어나 5월 사이판행 여객기를 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나주경찰서 2층 중앙에 비치된 지문 등록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초과 근무 시간을 남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문을 남기면 하루 근무 시간이 전산상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경무계 행정관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서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마스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그게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문제가 된 행정관 A씨는 평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나주경찰관 28명의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받은 금액은 한 명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 이 모든 일이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졌습니다. 행정관 A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28명의 경찰관은 올해 정기 인사에 발령 조치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싹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0개소에 싹 분산 배치했어요. 나주 근교에 있지 않는 타 지역으로. 진도, 완도, 해남, 목포 이런 데.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행정관 A씨와 경찰관 28명을 공전자 기록 위장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 선거에 80여 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 의회 김한종 의장이 장성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장성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며 패거리 자치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평범한 다수의 편에 선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김한종은 장성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문양과 충절의 고장 장성, 청렴의 고장 장성의 명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박홍률 전 시장이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목포를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문화와 예술, 스포츠 예산 확대, 그리고 1차로 신안과의 통합을 거쳐 무안과의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미 검증된 박홍률, 실천하는 박홍률, 소통 행정과
세일즈 행정가 박옥률이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젊은 경제도시 큰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정조의 소통 리더십이란 주제로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는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가 신하와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자 했는지 등 정조의 소통 리더십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목포에서 처음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사상을 되새기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각국의 석학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적 교류 협력을 통해 새 지도자들의 평화와 화해, 연대에 대한 국제 담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